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새로운 경북의 인물과 함께하는 한동훈의 방송 대담 경북인입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사 시험은 평균 500여 명이 응시하여 불과 단 몇 명만이 합격하는 대단히 어려운 국가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6전 7기 끝에 끝내 성공한 화제의 주인공이 있어서 오늘 함께 대담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북인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안동시청 건축가 안홍기 주무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험 발표는 언제 났습니까? 네, 1차 필기 시험은 3월 2일 네, 60.66으로 합격하였고, 네, 그다음 면접 시험을 4월 13일 본 결과 4월 28일 74.66으로 최종 건축 시공기술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네. 1차, 2차 그 점수가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그 점수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 뭐 60점 이상의 합격인가요? 예, 60점 네. 이상인데 네. 보통 기술사는 절대 평가이지만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60점 필기 시험 60점은 90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60.66이라고 하면 예. 일단은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양호한 점수, 그렇죠. 예. 상당히 양호한. 예. 뭐 합격은 당연히 합격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직 좀 얼떨떨한 그런 기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최종 합격보다 네. 1차 필기 시험 합격됐을 때 울었습니다. 계속 5번 시험을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1점, 2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심도 많았고 네, 또 체력도 많이 소진되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그 1차 필기 시험 컴퓨터를 여는 순간 합격이 2글자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사무실에서 소리도 지르고 너무 시청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 그러셨군요. 예. 그 본인도 모르게 동안과 맺혔던 것이 막 이렇게 울분이 되어서 나오는. 예, 순간적으로 제가 대구하고 서울을 한 2년 넘게 다녔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네. 너무 손살같이 지나갔고 네. 정말로 제가 내 자신이 해냈구나 네. 이런 기쁨에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때 그 사무실 안에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합격 글자를 보고 예, 막 본인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예. 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옆에 있던 그 직원분들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옆에 우리 직원하고 악수하고 네. 서로 저를 많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예. 이제 됐구나. 네. 그래서 전체 우리 건축가에서 또 회식도 한번 하고 예. 많은 축하 격려도 받았습니다. 네. 먼저 말이죠. 이 기술사 시험이라면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사회 계열의 뭐 사법 시험이라든지 사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회계 계통의 이제 CPA라고 그러죠. 이제 뭐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과 더불어서 이공계통에 있어서는 뭐
사시다라고 하는 걸로 뭐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이 분야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기술사 시험은 그 원래 기능사 취득하고 그 위에 기사 네, 그리고 이공계의 최고 고치라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기술사는 보통 1차 필기 논술 시험이고 2차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필기 시험은 400분 동안 4교시까지 시험을 칩니다. 400분, 예. 400분 거의 뭐 7시간. 예, 7시간 동안 7시간 계속 시험을 치는 겁니까? 예, 아침 8시 반까지 입시를 하면은 네. 5시 20분에 퇴실을 합니다. 아, 물론 중간에 뭐 휴식 시간 조금은 있겠지만, 예. 그 시험 이렇게 이제 필기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적는 거죠? 예. 논술 1교시 같은 경우는 네네. 용어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해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적는 거고 예. 2, 3, 4교시 논술은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13페이지, 15페이지를 적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거 손으로 적는 거 이거 뭐 요즘 전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만 예. 이거 하고 나면 뭐 그 심한 뭐 탈골 생길 정도일 텐데요. 그 정도는. 예, 저 같은 경우에 시험 치고 나면 그 이튿날 꼭 몸살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피로도 있고 네. 하루 종일 그 7시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그 몰입을 해서 예. 그 속에 담아놔야 되니까 그 긴장, 스트레스 뭐 이해합니다. 예. 지금 마침 그간 공부하셨던 걸 좀 가져오셨는데 뭐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군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작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네. 여러 가지 책 자료를 보고 그 답안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고 학원에 가서 그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하고 체크도 받고 네. 그래서 이런 답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기술사는 혼자서 되는 공부가 아니고 네. 같이 네. 기술사들끼리 네. 스터디 그리고 체크받고 엄청난 노력이 대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겸손의 표현이시고요. 이제 이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공부는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노력이죠. 예. 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합격하신 거는 이제 건축 시공 분야죠. 예. 보통 건축 분야 같으면 건축 시공 기술사가 있고 네. 건축 구조 기술사, 네. 건축 설비 기술사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공부를 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전공이 건축 이쪽을 하셨나요? 보통 같으면 왜 그 공고에서부터 건축과를 했다든지 이렇게 쭉 좀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때는 어떤 공부를 시작했습니까? 예, 저는 그 고등학교는 예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예. 농고. 예. 네네. 졸업하고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네. 그때 그 당시에 인천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목공과 들어가서 가구 제작 기능사를 따고 예. 그리고 공장 생활, 목수 생활 한 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안동공업전문대학교 네. 건축설비과를 그 5년 후배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만화 가셨네요. 예.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예.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뭐 있고 보통 이제 공업계 보통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다면 또 뭐 원래 시작이 그렇다지만 농고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또 뒤늦게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이 원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왜 그러면은 그 공업 전문 대학을 들어가서는 건축 그 설비를 전공했는데 예. 더 어려운 건축 시공을 또 왜 바꿔서 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던 걸 했으면 더 쉬웠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네. 건설회사도 조금 있었고 예. 공직에 들어와서 제가 교육청
그리고 영덕군청, 네. 안동시청을 다니면서 네.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학교공사 직접 설계, 발주, 감독을 하게 되었고 아, 예. 그리고 영덕군에 있을 때도 큰 프로젝트 문화체육센터 네. 직접 발주와 공사 감독을 하였으며 저희 우리 안동시청에 와서 학가산 온천, 네. 콘텐츠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큰 프로젝트를 발주도 하고 설계 변경,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감독 경험이 많다 보니까 늘 시공 기술사를 최고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아, 예. 그렇게 도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는 네. 그 감리단장님이나 현장 소장님들이 전부 기술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네. 공무원인 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발주, 설계, 또 감리 역할을 또 감독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뭐 예. 공무원이시니까 그 공무원의 감독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현장 일하는 사람만큼의 기본은 나도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뭐 웬만하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공무원이 나도 해보자 왜 못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은 그렇지만 쉽지 않죠.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야말로 6.7기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뭐 낮에는 분명히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셨을 테고 저녁까지 또 이제 근무를 하시고 현장도 많이 나가셨을 텐데. 사실 그 비전공을 전공했고 그렇죠. 감독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사란 거는 학문적인 이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을 듣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시험을 쳤는데 48점 나오더라고요. 60점, 48점이 처음 쳤는데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하다는 자신 못 얻겠는데 아닌가? 아니요,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원을 가야겠다. 대구 학원에 다니고 네. 대구 학원에서도 한 8개월 다녔는데 57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대구 학원에서도 1등을 했는데도 네. 57점을 나와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안목을 넓히고자 서울 학원으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서 예, 다녔다는 거죠. 예. 아. 서울 학원에 1년 넘게 다녔는데 매주 일요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차로 학원 가서 9시부터 수업 듣고 네. 끝나면 그리고 스터디 끝나고 수업 체크받고 끝나면은 막차 타고 10시에 막차 타고 안동에 내려 서울에서 안동 일시막차를. 예. 네. 그러면 오면은 새벽, 정말로 새벽 피곤하더라고요. 시간이죠. 예. 그리고 그 이튿날 출근도 하고 출근하고 매번 아침 일찍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네. 퇴근하면은 2시, 1시, 2시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펴놓고 쓰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본인 업무는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9 to 6라고 그러죠. 9시에서 6시까지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하시고 그 앞뒤 시간을 다 본인이 어쨌든 잠 못 자고 했겠죠. 당연히. 수면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통 그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하루에 24시간이지만은 공부를 하자면은 잠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일도 해야 되고 시간을 줄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4시간 자면서 했고 잠을 잘 때도 저는 그 동영상 네. 학원에서 녹음했는 것도 틀어놓고 그렇게 잤거든요. 그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것도 틀어놓으면 그 수면 방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나의 뇌리 속에 모든 걸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잠을 자면서 네. 깰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이제 동영상에서 어떤 건축 용어 핵심 단어가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듣고 반복으로 들어야만 기술사 시험 응시장에 가서도 쓸 수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듣고 쓰고 모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에 네. 견학을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자문을 많이 또 구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24시간
원래 또 업무 자체가 이제 건축가시니까 예. 뭐 동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과 공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완전히 뇌리의 학습화를 하셨네요. 24시간. 예.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시작했습니까? 동기는 뭐였습니까? 아까 물론 이제 현장에 감독을 하는 또 공무의 입장에서 그런 또 동기도 있었지만 그 외에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 저희 집안에 모친 80 노모가 예, 계십니다. 어머니. 예. 부친은 10여 년에 고인이 됐지만 먼저 가시. 아. 우리 모친께서 그 저를 그 대학교 늦게 다닐 때 그 밭농사 지으면서 네. 채소를 팔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 어려운 가정이셨군요. 예, 그래 하면서 우리 모친께서 그 할머니 돌아가시던 해 20년 전인데 네. 옥상에서 낙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다가요? 지금 장애자 2급이고 청각 장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친께서도 몸이 그 거동도 잘 못하지만은 휠체어 끌고 밭에 가서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동력이 됐지 않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저는 그 우리 애들도 지금 대학생 둘입니다. 네. 둘인데 사실 그 우리 큰애가 저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네. 고3 때 제가 지내면서 공부하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 스스로 아빠도 공부하고 일도 공부도 하는데 우리 애도 공부를 하겠지 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솔선수범이죠. 이제 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버지를 이렇게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한다라는 거고. 그 어머님 부분은 그러면 2급 청각장애 2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귀를 거의 지금 못 듣고 계시는. 귀도 못 듣고 허리 척추가 이제 다쳤거든요. 그래서 허리 뒤에 쇠판을 대고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걷고 해서 지금은 휠체어 잡고 겨우 걷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붙고 나서 네. 합격 축하 이제 화분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4월 28일 날 합격하고 그 이튿날 화분을 몇 개 들고 어머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예천에 어른 계시는 집으로. 예. 그래서 실제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 화분 보고 그래도 장하다 네. 이런 말씀하니까 저도 또한 기쁘고 좋더라고요. 네, 그 어머님께서 이제 지금은 청각장애가 좀 심하니까 직접 이제 대화는 안 되더라도 예. 이제 화분이 보면 우리 아들이 합격했구나. 예. 그 합격한 축하의 화분이구나. 예. 그래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그 공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예. 당연히 지금까지 그 본인의 그 형제는 몇 남 몇 녀입니까? 사남 이녀 중에 제가 5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합격한 이후에 어머님은 반응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자녀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우리 큰애가 네. 저하고 있으면서 제가 매번 시험 떨어지니까 네. 아빠는 맨날 떨어지노 이런 핀잔도 사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뭐 신선한 자극이죠, 뭐 그런 최종 정도는. 붙으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예. 우리 아빠 최고다. 울랄라 그런 이제 애들만의 멘트가 있죠. 그렇게 예. 보내주니까 예.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예, 뭐 스스로 보람이 있었겠습니다. 애들한테 내가 뭘 하나 보여줬다. 예. 요즘 뭐 속된 말로 있잖아요. 아빠 살아있네. 예. 그래서 우리 애 같으면은 더더욱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고 지금 그 과학대학교 간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동과학대. 예. 네, 과 대표로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안동시청 안에서 봤을 때는 이 합격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사 시험.
기술사는 산림기술사 같은 경우에 우리 산림과장님 네. 한 분 갖고 계시고 네. 그 건축 쪽에만. 건축 쪽에는 우리 시설 중에는 제가 일. 처음입니다. 기술사를 이렇게 이제 그 시청 내에서도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한다든지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지 않아 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공직이 있지만은 그 뉴스에 보도 자료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네. 그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네. 어떻게 공부했느냐 많이 물어보고 그런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참 힘든 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직장에도 계시다가 이제 우리 안동시청에 이제 입직을 해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힘든 가운데도 안 해도 안 한다고 해서 기술사 시험 안 친다고 해서 불합격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본인의 그 의지 그리고 동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오게 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부모님, 가족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늘 잘 돼 보자. 인내력도 가끔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제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보자. 네.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면은 앞으로 모든 인생에서 좌절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보자. 그래서 늘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하지만은 너무너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이 공부하는 여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서울로 가고 정말 서울 다닐 때 참 내가 왜 이걸 시작했나 이런 후회될 때도 예. 있죠. 예. 그 수업 끝나고 터미널에 와서 국수 한 그릇 먹을 때 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밤 힘이 시간에, 들어서. 예, 밤 시간에 말이죠. 이 국수 한 그릇 먹고 그것도 버스 타고 겨우 국수로. 예. 네. 너무 피곤하면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국수 한 그릇 먹고 막차 타고 내려오면은 사실 안동 오면은 새벽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참 너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 자신이 해냈구나. 뜻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존감,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뤄낸 그 인생 선배로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남긴 교훈의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 중에 네,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입니다. 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어집니다. 그 24시간 동안 잘 쪼개서 규칙적으로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이든 각 분야에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존심을 더 높이 세우지 않겠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북 경북인 6.7기의 주인공 안동시청 안홍기 주무관과 함께하였습니다. 경북 경북인은 늘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